네, 이번에 만나볼 대륙은 남아메리카입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그런데 최근 멕시코에서 한 기업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항구 도시에 위치한 한 공장. 지저분한 플라스틱 병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같은 연료를 만들기 위해 모아놓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입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하는 열분의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연료로 전환하는 기계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등유, 파라핀 등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4시간입니다. Una maquinaria, ¿ok? Podemos transformar eso en un producto del día con día utilizable y que tiene un alto valor en la economía del mundo, como lo son los combustibles. 이 기업은 매주 1.5톤의 플라스틱을 처리하고 356갤런의 연료를 생산합니다. 기업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을 회수할 때마다 1.5톤의 탄소가 줄어듭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한 순환 경제 모델로 주목된 이유입니다. 현재 생산된 연료는 지역 소방서와 음식 배달 서비스에 기부되고 있습니다. Es un proyecto bueno porque estaríamos ayudando al planeta a reciclar el. 현재 멕시코의 모든 쓰레기 가운데 약 6%만이 재활용되고 연간 7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orque me parece que podría ser una herramienta que podrían utilizar las industrias de plástico, de producción de plástico, como para hacer un poco greenwashing. 유엔은 현재 추세라면 오는 2040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받고 대신 그 나라의 범죄자를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해 준다면 어떨까요? 엉뚱하다 못해 기괴한 발상인데 최근 엘살바도르가 미국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신임 국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가 중미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엘살바도르를 찾았는데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뜻밖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를 국적 상관없이 엘살바도르가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를 포함해 미국에서 구금 중인 범죄자도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nd he's also offered to do the same for dangerous criminals currently in custody and serving their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they're U.S. citizens or legal residents. 루비오 장관은 관대한 제안이라고 환영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시행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엘살바도르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nd a very, very small fee. I don't know. We'll have to find that out legally. I'm just saying, if we had the legal right to do it, I would do it in a heartbeat.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법상 자국민을 미국 바깥으로 추방할 수 없으며 그러려면 시민권을 박탈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의 제3국 추방에 대해서도 미국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Using this alleged category, this very loose and overly flexible category to detain, incarcerate, and potentially deport, not even to a country of origin, I mean, it really does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s a rule of law-based country. 인권단체들은 추방된 비범죄 이민자들을 마치 가축이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는 내부 시설이 열악하고 재소자들의 면회나 가족 방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사례로 악명이 높습니다. 연구원이 붉은 앵무새 탈을 씁니다. 그 이유는 진짜 붉은 앵무새를 보살피기 위해서인데요.
인공 부리가 달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후 앵무새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손질해줍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50년 동안 멸종된 앵무새를 복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이한 방법인데요. 야생화 연구소는 18세기와 19세기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앵무새가 원래 숲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일은 람사르 협약에 따라 세계 습지의 날로 제정된 국제 기념일인데요. 에콰도르 어린이들이 기념일을 맞아 안데스 산맥 습지에서 열린 라마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라마들은 각기 개성 있는 담요 안장을 뽐내며 아이들을 태우고 전력 질주. 에콰도르 고원 원주민들은 라마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라마를 소중하게 아낀답니다. 행사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브라질 북부 작은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 만큼 설레는 표정을 숨길 수 없는데요.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영화관이 개장하는 날, 자신들의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토착 단편 영화 8편이 상영됐습니다. 직접 연기하고 제작한 작품이 지역 영화관 스크린에서 펼쳐졌는데요. 들어간 진심과 정성만큼이나 감회가 남다를 것 같네요.